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교과외 활동으로 삶에 필요한 가치와 규범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구성합니다. 편성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에 대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을 합니다. 5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 경제교육은 교과 활동에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한 경제교육을 통해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창의적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교육에 관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칠 때 유의할 점은 중 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초등학교 각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은 유치원과 비슷한 학습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6학년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비슷한 이해를 보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발달 상황을 고려해 수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물건을 어떻게 사고 팔았을까요? 물물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 춘향이와 물고기를 잡는 길동이가 있었습니다. 춘향이는 본인이 먹고 남을 만큼의 충분한 쌀이 있었고 물고기가 필요했습니다. 길동이는 물고기가 많고 쌀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둘은 쌀과 물고기를 중간 지점에서 만나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꾸는 것을 물물교환이라고 합니다. 물물교환에는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서로 원하는 거래 상대방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쌀을 가진 춘향이는 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방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방자를 쌀이 필요 없었지요. 춘향이는 쌀이 필요한 빵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또 떠나야 했습니다. 둘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길동이는 물고기를 쌀이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항상 많은 양의 물고기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물고기가 상해버리기 일쑤였고 먼 거리를 다니기엔 길동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상품끼리 거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동화 잭과 콩나무에서 잭이 젖소를 팔러 시장에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와 콩 한 개와 젖소를 교환하고 오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잭의 엄마는 무척이나 실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물 교환을 하면 어떤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물건이 더 비싸다고 우기게 되므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처럼 물물 교환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물건과 물건을 직접 거래하지 않아도 똑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화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들 돈이라고 부릅니다. 춘향이는 더 이상 무거운 쌀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길동이는 물고기가 상할까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폐를 이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거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거래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 수레바퀴와 더불어 돈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대 발명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쌀, 소금, 조개, 동물 가죽과 같은 것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활용한 화폐를 물품 화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사용하기 오래 보관하면 변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금속 화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금을 속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는 값이 싼 철로 채우고 겉만 금으로 만든 것이지요. 더 큰 문제점은 인구는 많아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금과 은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다가 사람들은 종이로 만든 화폐를 발명하였습니다. 재료가 부족하지 않고 금보다 훨씬 가벼우며 돈을 만드는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의 화폐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화폐를 지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화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화폐의 단위는 원입니다. 단위로는 10원, 50원, 100원, 500원의 동전과 1000원, 5000원, 만원,
5만 원의 지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1원과 5원짜리 동전도 있답니다. 디자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원짜리 지폐를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폐의 앞면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님 뒤에는 어떤 것이 보이나요? 나무와 산이 보이지요? 그리고 흰색과 붉은색의 원도 보입니다. 1월 5 봉도라는 그림인데요. 뒷면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그란 모양의 기구 이름은 혼천이입니다. 혼천이는 조선시대의 하늘을 관찰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혼천에 역시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은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부릅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한글과 숫자로 만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뒷면은 영어로 쓰여 있네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지폐를 만드는 기관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도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요. 우리나라 다른 지폐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반의 화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화폐의 단위는 무엇이라고 했지요? 원입니다. 미국의 단위는 달러, 일본은 엔, 유럽 국가는 유로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단위는 짧고 단순한 글자가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도 편합니다. 두 번째,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우리 반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을 생각하면 좋겠지요. 세 번째,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지폐도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있지요. 화폐를 발행할 금액을 3가지 정도 생각해주세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나눠주는 종이 3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화폐 디자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완성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할 학급 마켓 공식 화폐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드리면 화폐를 만들 때 반숫자를 이용한 단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이라면 1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간단한 낱말을 떠올리도록 하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단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선생님께서 정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주로 1, 5, 10세개의 금액을 제시합니다. 아이들이 화폐 디자인을 완성하면 투표를 통해 우리 반의 공용화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학급 화폐를 만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경제교육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폐를 활용한 창체 수업이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는 일은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또 원하는 물건이 마을에 없으면 멀리까지 찾아가야 했지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만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주식거래시장, 사람의 노동력을 얻기 위한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과 텔레비전 홈쇼핑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버 공간 역시 시장이 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하는 곳은 모두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건 역시 시장의 한 형태입니다. 중고 거래는 필요 없는 물건을 싸게 내놓는 사람과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중고 거래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는 예전부터 있던 시장이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먼 지역에 사는 사람과 비대면으로 거래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과 거래를 하는 앱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급마켓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화폐 준비하기입니다. 앞의 강의처럼 학급 화폐를 만든 경우에는 인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학급 화폐를 만들지 않은 경우 교사가 임의로 화폐를 발행하여 나눠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품 준비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급 마켓의 취지를 설명하고 집에서 쓰지 않지만
친구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가져오라고 안내합니다. 아이들과 회의하여 가져올 물건의 개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가져오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물건 가격 정하기입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의 가격을 정합니다. 먼저 품목별로 나눠봅니다. 도서류, 학용품류, 생활용품, 간식 등 다양한 품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과 물건을 품목별로 나눈 후 물건의 가격을 매깁니다. 예를 들면 큰 인형 5원, 작은 인형 3원, 도서류 10원, 연필 1원 등과 같이 아이들과 적정 가격을 정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화폐 나눠주기입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의 가격이 정해졌다면 각자 가져온 물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학급 화폐를 나누어 줍니다. 큰 인형과 책, 연필을 가져온 학생이 있다면 16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물품 배치하기입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물품을 품목별로 나누어 전시합니다. 그리고 각 코너별로 돈을 넣을 수 있는 통을 마련합니다. 여섯 번째, 물품 구매하기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학급 화폐로 필요한 물건을 골라 지불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체험 후 소감 나누기입니다. 아이들과 학급 마켓 경험을 나누며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 자유로운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저학년도 어렵지 않게 학급 마켓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학년이나 고학년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높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져온 물건의 가격을 직접 정하게 하거나 판매소를 직접 꾸며 판매자 역할을 경험하고 홍보 전단지 만드는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의 경우 학급 마켓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열기까지 학급 회의를 열어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구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급 마켓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판매자, 구매자, 시장의 역할도 함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급 마켓 활동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